땀 빼는 원숭이 애숭이 가까이 엄마를 두고도 찜질방에서 키우는 애절한 사연. 자, 그럼 이번에는요, 좀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깨는 별난 동물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름이 애숭이거든요. 애숭이. 이름에서도 뭐 짐작을 하시겠지만 굉장히 별난 원숭이입니다. 보통 원숭이를 보려면은 동물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기 원숭이를 보려면은 찜질방으로 가야 된답니다. 원숭이가 찜질방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찜질방에서 굉장히 땀을 빼면서 말괄량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뭘 하고 있을까요? 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아기 원숭이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인간인가 동물인가, 제주면 제주, 스포츠면 스포츠. 사람 하는 행동을 꼭 빼닮은 그대 이름 원숭이.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인간의 특권인 줄만 알았던 찜질방을 접수해버린 별난 꼬마가 있었으니 별난 아기 원숭이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성대한 리조트 찜질방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제보. 날이면 날마다 한정막이 오는 희한한 원숭이가 있대요, 글쎄.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속에 뱅 둘러싸인 아기 원숭이. 동물원이나 열대 밀림에서 있어야 할 녀석이 본짓을 완전 잘못 찾아온 것인데, 뭐 이유에 어찌됐건 원숭이 황당추는 반응 한번 뜨겁다. 신기한 거 안 주먹고 한번 키워보고 싶어. 쟤는 안 더운가 봐. 안 더운가 봐. 헷갈리는 것도 없네요. 완전히 찜질방 체질이란 말씀. 사람들 낯도 안 가리고 여유만만 만사태평으로 찜질을 즐기는데, 이 별난 아이 이름이나 좀 합시다. 예, 이름요? 네. 애숭이, 사랑의 자, 원숭이 중자. 어떻게 그리신 거예요? 네. 일본 원숭이는 본래 그 이름이 일본 이름을 많이 있는데, 얘는 사람하고 이제 친숙하니까 사람과 같은 이름을 짓자. 그래서 애숭이라고 지었어요. 애송이랑 헷갈리면 곤란해요. 한낮이면 사무실을 놀이터 삼아 시간을 보내는 애송이. 눈에 보이는 건 일단 만지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호기심 많은 꼬마인데요. 무엇보다 신기한 건 절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야생동물의 본성은 어디 갔는지 사람만 보면 장난을 치는데, 셔츠 잡고 늘어지질 않나? 손바닥에서 뜀박질 하질 않나? 중년의 아저씨들 팔자 없는 엄마 노릇을 한다. 태어난 이틀째부터 집에서 키웠으니까 사람이 뭐 저것 만들 하겠죠. 엄마는 그러면 어디 있나요? 엄마는 저 위에 저기 우리에 있죠, 우리. 때는 바야로 지난해 3월 미남 원숭이 오야는 새해인 이치 그리고 본처인 하치와 함께 미녀 신경전 속에서 한 우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과거사 재현 촬영에 신기가 불편했는데 갑자기 난동부리는 하치. 왜 남의 아픈 과거사 집중해도 그래. 백도 내장 한번 대봐. 결국 재현 촬영 중단됐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제가 우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어미는 새끼를 낳은 것 같지 않고 한 마리가 이렇게 하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연 인증, 본체인 하치가 낳은 애숭이를 힘센 이치가 뺏어갔던 것. 당연히 젖이 나올 리 없는 이치는 애숭이를 아사 직전 상태까지 끌고 갔고, 결국 어미 빼앗긴 핏덩이를 이곳 직원들이 맡아 키우게 된 것이다. 자, 애숭아, 우유. 자신의 대학까지 다 보낸 나이에 늦둥이 기르는 심정으로 애숭이를 돌보는 권중호 씨. 매시간 꼬박꼬박 밥 먹이는 일이 귀찮을 법도 하지만 그래, 젖병 무는 앙증맞은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진다고. 그런데 엄마 없는 서름 때문인지 젖병에 유난히 애착을 보이는 애숭이. 손가락 슬쩍 젖병을 뺏으려 치면 기겁을 하고 다시 입에 물고 빨아대는데, 혹시 피부가 짓물러지진 않을까 걱정돼 못하게 하면 더 발악을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까 쉽게 제재도 못하는 상황. 손가락을 자주 빠나요? 네, 자주 빠는데 못하게 하면 이제 신경질이. 그래, 미안해. 안 할게. 이렇게 손가락을 입에 물어야 안정이 되는 애숭이. 겨우 진정됐다. 그 시간 사자 우리에서 기쁜 소식이 들렸다. 바로 새끼 사자가 태어난 것. 어라, 그런데 무슨 일인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혹시 이 상황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 사자의 특성상 그 순놈이 그 새끼를 이렇게 삼켜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이런, 일단 암사자를 새끼와 분리시키기 위해 숫사자 쪽으로 이동시키고, 두 마리가 한 우리에 있는
사서 사자굴에서 무사히 새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몇 마리 한 거예요? 4마리요. 이거 보죠. 안전한 곳에 옮겨진 4마리 새끼 사자들. 그 박스 하나 가세요. 그런데 어미 사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우리 애들 데리고 뭐해요? 이제 이 아이들 역시 애송이처럼 어미와 합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사람 손에서 인공 포육되어질 터. 아저씨,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잘 가네, 새끼들아. 일단 애송이가 있는 방으로 옮겨진 새끼 사자들. 갓 태어나 촬영팀 시선 집중되자 질투의 화신 애송이 골랐다. 나 찍으러 왔다는 이게 뭐예요? 몰라. 주인공 애송이잖아요. 나 애송이. 심장이 폭발했는지 촬영에 회방만 놓는데 그걸로는 직성이 안 풀렸는지 사자들에게 대놓고 화풀이하는 녀석. 무슨 이불 빨래하듯이 막 밟고 다닌다. 아이씨, 누가 저거요? 내가 봤어라. 심지어 사자들 쿠션 삼아 고온인 낮잠까지 청하는 겁없는 애송이.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길을 나서는 애송이 아빠. 애송이 데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사자 새끼도 진찰을 해보고 또 예수이 손가락을 많이 빨아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진을 받아보고 그래서 병원에 좀 가는 길입니다. 먼저 새끼 사자들부터 진료대에 올랐다. 태어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그야말로 핏덩이. 어디 이상은 없나 이것저것 살피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는지 간단한 포도당 영양주사 처방이 떨어졌다. 쌤, 얘들 어디 심각한 문제 없는 거죠? 금방 태어나가 그런데요. 아직은 건강상태 젖을 못 먹어 그렇지 인공 포임을 잘 시키면요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번엔 애송이 차례. 빨잖아요. 예. 못 빨게 하세요. 지금 어떤 손가락을 빠는데요? 오른손 요 빠졌어요. 빠졌는데 다시 났어. 예. 정상이 됐네. 손톱이 예. 한번 빠졌을 정도로 심하게 빨았던 엄지손가락. 그런데 손가락만 때려가는 형기를 하니 애송이한테 무슨 문제는 없나 걱정입니다. 자기가 충분한 포유를 못하면은요 그 대용으로서 이제 그 다른 물건을 자꾸 빨게 되는 거거든요. 성격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어떤 병적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이죠. 그 고쳐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송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 어미의 사랑. 오랜만에 우리를 찾았는데 어미 하치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알아보고 반긴다. 애송이 나와봐. 애송아. 허나 버림받은 탓인지 우리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애송이. 안 갈라 그러니. 그 모습에 적극적으로 아예 저 보지도 않아. 한 1년 반 정도 키워서 그때 아마 같이 넣으면은 건강에 잘 클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사람 손에 길러져 늘 엄마의 정이 그리운 애송이. 언젠가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으며 가족과 오순도순 살 날을 기대해봅니다. 네, 이 아기 사자와 어울려 노는 아기 원숭이의 모습이 네. 정말 귀엽습니다. 근데 이 애송이가 손가락을 빠는 게 처음에는 단순히 귀엽기만 했는데 애정결핍이라는 사실을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빨리 엄마가 애송이가 자기 자식임을 깨닫고 좀 품에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